먼저 영끌 투자자 2명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기회로 삼아 영끌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합쳐 대출을 받았고 결국 서울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었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집값은 하락한 상태여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끌로 투자한 아파트가 오히려 A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몇 년 전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한 투자자입니다. B씨는 전문가들이 지방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말을 듣고 영끌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집을 임대하려 했고 집값 상승을 믿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과 달리 지방 경제는 침체되었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임대 수익은 기대 이하였고 집값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지만 지방의 아파트를 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끌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B씨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그만큼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 점심 한 끼의 비용이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외식을 자주 하지 못하고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보통 7,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지만 이마저도 매일 사 먹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월평균 식비가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월평균 식비가 약 70만 원대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금액이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5년 사이에 식비 부담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냉면이나 비빔밥 같은 간단한 음식도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으려면 15,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점심 한 끼를 10,000원으로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원재료, 인건비, 임차료 등 다양한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 2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그만두었고 장사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겹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2월 일어난 비상계엄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를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대출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재료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더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과 쇼핑을 줄이면서 소비 심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0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90까지 급락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가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지만 떨어진 집값을 보면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득이 낮은 20%의 가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0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정도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자영업자 중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9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전체 개인 사업자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610만 명이었지만 4년 만에 3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기가 나빠지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층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식비 부담 등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었고 1인 가구, 노인, 다문화 가구, 장애인 등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새로 결혼한 부부나 청년들에게는 집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은 주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지역사회는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들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들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오랜 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재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증 대출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대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신속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점심 한 끼의 비용이 10,000원을 넘는 현실과 직장인, 개인 사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위축은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대응과 경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